안녕하세요. 어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리액트 기초 내용에서 패치 AP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패치 API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지식으로 REST API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차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스프링부트 강의이긴 하지만 스프링부트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거기서도 아무래도 API를 만드는 그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사전 지식으로 제가 이런 REST API에 대한 강의를 했었으니까 이거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상단에 제가 카드로 우선은 추가를 해둘 테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치 API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패치 API라고 하는 거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객체이고 API를 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 API는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은 구성으로 API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유즈 이펙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 저희는 이제 이 패치 API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괄호 안쪽에 링크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어디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해당 URL을 찌르는 해당 URL, 해당 URI를 찌르는 그 링크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덴절, 여기서 덴절을 쓴다는 거는 이 패치 API를 사용하게 되면은 프로미스 객체가 넘어온다는 거예요. 프로미스 객체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다뤄본 적은 없지만 이거는 제가 자바스크립트 강의나 뭐 이런 쪽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프로미스 객체를 다루게 되면은 걔가 값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객체들, 그런 객체를 넘겨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덴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파싱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다음 덴저를 한번 보면요. 리스폰스라고 하는 객체로 저희가 가져와서 제이슨으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제이슨으로 바뀐 이 객체를 저희는 또 데이터라고 명칭을 칭했고 요거를 set photo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는 코드가 보이지 않지만 set photo라고 하면은 set state를 사용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ata.slice를 사용했습니다. 왜 슬라이스를 사용했냐? 값을 0번부터 4번까지 슬라이스 해가지고 제이슨에 몇 개 일부의 객체만 가져와서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번부터 4번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총 4개의 데이터가 담기게 되고요. 이거를 set photo에다가 담았기 때문에 새롭게 이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캐치라고 하는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저 API로 우리가 뭔가를 호출해 갖고 값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 상황에서의 사용할 코드를 정의를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코드니까 우선은 구조를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말고도 아마 더 파라미터가 더 있을 거예요. 옵션들. 이것들은 한번 찾아보면서 저희가 응용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내용들만 가져와 봤습니다. 이 패치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괄호로 한번 값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URL을 담아주게 되고요. URL 한 다음에 콤마 이후에 우리가 중괄호로 한번 씌워져 있죠. 이 부분이요. 자, 이렇게 중괄호를 씌우게 되는 부분은 옵셔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예제를 봤을 때에는 실제로 콤마 부분이 없어요. 그냥 URL만 입력을 해도 기본적인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옵션을 주지 않으면 그 디폴트 세팅에 맞게끔 우리는 값을 호출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매뉴얼하게 좀 넣어줘야 되는 값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콤마 뒤에 중괄호를 씌워서 우리가 필요한 옵션들을 추가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은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메소드는 우리가 REST API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은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보통 우리는 4가지, 5가지 정도의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get, post, put, delete, 그 다음 패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값을 가져올 거냐, 아니면 값을 등록할 것이냐, 값을 수정할 것이냐, 아니면 값을 삭제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액션들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디폴트로는 get이 세팅되어 있고요. 그래서 get으로 우리가 뭔가 값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하면은 이런 메소드를 정의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헤더입니다. 헤더는 우리가 API 호출을 보내게 되면은 네트워크들을 볼 수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개발자 도구로 들어가 보면은 네트워크 탭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리퀘스트 헤더들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상용해서 어떤 API들을 호출하게 되면은 아무나 찔러보면 안 되잖아요.
인가된 인증된 사용자들만 우리가 값을 가져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헤더 안에 우리가 뭐 컨텐트 타입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컨텐트 타입뿐만 아니라 뭐 어소라이제이션, 뭐 이 토큰, API 키 같은 이런 값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값을 가져올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 header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옵션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bod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요청의 body 값, request body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 request body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값을 가져올 때에는 쿼리 스트링을 사용을 해가지고 가져오니까 URL 뒤쪽에 세팅을 하면은 뭐 해결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값을 추가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해줄 때에는 별도 body라고 하는 영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body를 사용할 때에는 보통 우리는 JSON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XML 형태로도 쓰고 기타 뭐 스트링 형태로도 가고 뭐 그것들이 이제 바이트로 우리가 인코딩이 된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바디 값을 담을 때 그러니까 어떤 값을 우리가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거기에 필요한 값들을 저 body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해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드는 CORS, No CORS 등의 그런 설정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CORS는 교차 출처 리소스 공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진 않고 그냥 저렇게 그대로 CORS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이제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 자원이 어디 서비스된 도메인 밖에 다른 곳에서 허용을 해주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보통 개발할 때 많이 경험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로컬 호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호출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게 허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거 원래 되는 건데 왜 우린 안 되지? 뭐 이런 에러들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모드 설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거는 또 자격증명에 대한 설정들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include, same origin 아니면 omit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들을 저기다 추가를 해주면은 또 리퀘스트 할 때 그 값들이 같이 담겨서 넘어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캐시에 대한 설정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는 뭐 no 캐시, reload, post 캐시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다만 뭐 저 캐시에 대한 것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도메인, 어떤 비즈니스 룰즈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심히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den하고 캐치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 우리 패치 API 구조에서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패치 API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값들을 가져오게 되면은 제이슨으로 먼저 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우리가 뭐 필요한 것들로 트랜스포밍을 하는 거죠. 트랜스포밍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화면에 뿌려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럴 때 우리는 이 패치 API를 어떻게 활용하면은 그것들을 작업을 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저 예제 코드로 알 수 있는데요. 자, 우선은 패치라고 하는 저 두 번째 줄 저 코드의 리턴 값을 보면요. 프로미스 객체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en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폰스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예제 코드에서는 리스폰스를 받아서 response.json 해갖고 JSON 형태로 우리가 파싱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저 리턴 값은 우리가 JSON으로 받기 때문에 JSON 형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json이라는 저 키워드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파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리스폰스 바디에 대한 파싱에 대한 작업만 했는데요. 요거 말고도 우리는 응답 값에 대한 뭐 예외 처리 같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값을 달라고 했는데 서버에 뭔가 에러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요청 조건이 잘못돼서 에러 메시지가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똑같이 response.json 저 동작만 하게 되면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http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응답 코드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의 분기 처리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 리스폰스 객체를 받아서 처리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데이터 해갖고 우리가 set photos라는 set state를 사용해갖고 값을 한번 렌더링 해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뭐 슬라이스 해가지고 원래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 많은 값들을 다 표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저 0, 4 이렇게 잘라 놓은 건데 저 서브스트링 같은 저런 개념들 저런 것들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캐치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갖고 에러인 경우 만약에 저 패치 API를 사용해서 값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 캐치라고 하는 저 키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 값을 받아오게 되고요. 저 에러를 지금은 콘솔로
에러를 찍게끔 그냥 로그만 찍게끔 만들어 놨는데, 저거에 대한 동작 자체도 우리가 에러가 어떤 케이스로 발생하냐를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그 동작에 따른 우리가 필요한 작업들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버에서의 오류다 이러면은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트라이 로직들을 넣어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뭐 그런 식으로 잘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청한 값들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를 응답 코드로 보내줄 수도 있거든요. 응답 메시지로. 그럼 그것들을 보고서 실제로 뭐 토스트라든가 얼러트 같은 세팅들을 해가지고 이 사용자에게 너가 뭘 잘못 세팅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화면 렌더링하는 비즈니스 로직들을 저 캐치 안에다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 덴저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함수형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는 den 대신에 async, awai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비교적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한 코드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async와 await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펑션을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이 호출 결과에 대한 작업은 동일하지만 그거에 대한 코드를 지금은 .den, .catch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된 코드였는데, 요것들을 풀어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제가 async, await에 대한 영상은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요거에 대한 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자바스크립트 강의 안에다가 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response.ok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외 처리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를 던지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저 펑션을 호출하는 곳에서 저런 에러 메시지를 받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예외 처리를 또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제가 뭐 코드를 구현하진 않았지만 호출 결과를 로딩 중인지 아닌지 뭐 이런 판별할 수 있는 로직들,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async, await를 사용한다는 거는 비동기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화면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확 렌더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UX적인 관점인 건데, 실제로는 빈 화면에서 뭐야?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은 새로 고침을 해서 오히려 이 사용자 경험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로딩 중이다, 이 화면을 가져오려고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뱅글뱅글 도는 그런 컴포넌트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은 프로그레스 바 같은 뭐 0%부터 100%까지 게이지가 차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추가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UX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앞뒤로 코드를 또 추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 결과를 로딩 중인지, 그러면은 뭐 set state 같은 것들을 또 추가해야겠죠. 그래서 set state is loading true, 그러고 끝나면은 이 마지막 줄에다가 또 is loading false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await로 async 비동기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지만 화면상에서는 저것들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작업들을 처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패치 API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론적으로 한번 본 거라서 실제로는 한번 작성을 해서 코드를 호출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다음 영상에서 실습편이 나오긴 하겠지만 먼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패치 API 말고도 아시오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 읽는 게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에이시오스, 뭐 액시오스 뭐 이렇게 읽는 게 좀 다릅니다. 뭐 아무튼 저희가 이 패치 API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액시오스라고 하는 녀석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사용법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거는 별로 권장드리진 않아요. 아무래도 코드의 그런 컨벤션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개가 같은 기능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의 기능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